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의 기쁨과 감사를 표했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날마다 죽음이 벌어지는 가운데 잔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수상 기념 기자회견을 고사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으로 작가의 과거 작품과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한강 작가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세종도서 심사 탈락, 해외 초청 행사 배제 지시 등 블랙리스트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꿋꿋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 마침내 노벨 문학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이나 기업, 단체들을 선별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민간 기업의 투자까지 막아서는 등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실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화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는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감독 등을 포함한 영화인 52명이 올랐던 사실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지훈 감독, 김혜수, 송강호 배우 등 총 9,473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영화진흥위원회에는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피하지 못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한국 영화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는 국정원과 문체부, 영진이 등에 직접 지시하여 이른바 문제영화를 검열하고 건전영화를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보고를 주문했으며, 상영 검열, 지원심사 배제, 지원금 삭감, 심사위원 및 사업 운영자 배제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행위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영화는 정부의 공식 문건에까지 등장한 단어로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국가 수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목 등으로 배제해야 하는 영화를 지칭했습니다. 영진이 사업에 신청한 영화 목록을 영진이에서 문체부로 보고하면 국정원의 채널인 문체부 간부가 문제영화를 선별하여 기록이 남지 않는 유선으로 불러주고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검열했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이 문제영화로 지목된 경우 여론을 살펴 뒤늦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인, 영화관, 제작사, 투자배급사, 영화교육기관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검열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청와대는 다이빙벨의 상영 금지를 압박하고 관람권 사재기, 관람평 테러, 특정 단체를 동원한 반대 여론 형성, 집행위원장 사퇴 압력, 집행위 관계자 고소고발 등 전방위적으로 영화제를 압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상영되자 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다이빙벨을 상영했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영화제 감사에 착수하고 부산시는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외압은 계속되었고, 결국 당시 집행위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문제영화 검열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제에서 상영 후 일반 상영관에서 개봉하려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고의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한 상영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과 달리 일반 상영관에서 개봉할 수 없고, 제한된 일부 상영관에 한해 상영이 가능하며 일체의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더라도 해제를 위한 소송에 적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영 금지 조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영 등급 분류를 수차례 보류하는 방식으로 일반 상영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영화에 대한 검열과 반대로 건전영화에 대한 정보 보고와 관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건전영화는 친정부적, 우파적 성향이라고 판단한 영화들로 영진이로부터 문체부가 보고받았고, 국정원에서 특정 영화를 지목하여 제작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한국 전쟁과 애국을 강조하는 호국 보훈 영화들이 대상이었으며, 이 건전 영화들은 영진이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문제 영화들이 탈락하는 와중에 지원에 선정되는 반사 이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영진이를 거쳐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했으나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진상조사에 쓰일 증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조사 결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간부급을 포함하여 영진이 직원 10명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작년까지 운영되어 오던 특위는 피해 기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해왔으나 영진이 구인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 인정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특위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블랙리스트 특위 예산의 70% 이상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영진이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특위위원 11명 중 9명은 이를 비판하며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영진이 위원장 자리에 오른 한상준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받은 간부급 인사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영화계는 창작과 표현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영진이 일부 직원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했습니다. 사전 검열
검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영화계는 자기 검열에 시달렸고 국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특정 이념과 정치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위헌적인 차별 행위를 자행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일은 문화예술계 어디에서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